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갚기 매니저 청개굴입니다. 자, 선별단지로 돌아왔습니다. 돈이 되는 분양가 중에 시즌2 20이라. 근데 이렇게 써놨어요. 선별단지 13-2탄이다. 1탄이 있었던 얘기죠. 예, 공고 전 영상이 있었고 얘는 공고 영상입니다. 어디냐? 공고 영상으로 다시 다루는 곳. 인천 용현 하익 CTOC의 6단지입니다. 저희 인천 회원님들 엄청 핫한 단지죠. 먼저 말씀드릴 건요. 예, 공고 후 영상이에요. 위에 보신 것처럼 공고 전 영상이 있거든요. 사실 이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분양가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분양가 예상이 거의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요. 왜냐면 공고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오늘 거의 다 스킵할 겁니다. 꼭 보세요. 사실 공고 전 영상만 보셔도 충분히 투자의 참고는 되실 겁니다. 오늘은 거기에 좀 보태서 저희 인천 회원님들이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좀 더 투자가치 분석 중심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영상 반지 하나 갖고 두 번 찍으면 저희 PD님들이 되게 싫어하시는데 찍고 있거든요. 저희 PD님들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써놨어요. 짧게 바쁘게 갑니다. 예,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서. 자, CTOCL 6단지에 대한 제 한 줄 평 뭐냐 이렇습니다. CTOCL의 심장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 공고 전 영상에서는 한 줄 평에 제가 뭐라고 써드렸냐면 오른쪽 날개는 이런 얘기 했었어요. 뭐였냐? 네이버 부동산 찍어보시면 여기가 인천 용현 하익지구예요. 근데 옆에 바로 뭐가 하나 붙어있죠. 송도 역세권 개발구역 레미안이 들어가는 곳이죠. 인천분들 다 아실 텐데.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용현 하익할 때 하익이 학의 날개이기 때문에 학의 머리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에서 이번에 6단지가 왼쪽 날개 쪽에 들어가고 레미안이 오른쪽 날개로 들어오는데 그 둘의 관계, 치고받는 관계에서 투자성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번에 뭐라 그랬어요? 6단지 CTOCL의 심장이다. 뭐가? 6단지가. 이유는요, 위치가 뭐 심장이시긴 한데 그거보다도 이 6단지가 괜찮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품고 있고 미술관도 밑에 들어가지고 가운데 공원 있고 주변으로 공원이 쭉 둘러싸고 있고 역도 도보권이고 350m 정도 됐었죠. 여기 끝에서.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구도 바로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도 빠지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여기 들어간 10여 개 단지 중에서 여러 조건을 봤을 때 1, 2위를 다툴 단지. 그래서 CTOCL의 심장이다 이렇게 한 줄 평을 한번 달아봤어요. 자, CTOCL을 갖다가 6단지를 선별단지 선정한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다 설명드렸죠. 영상 참조하시고요. 기본 정보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하나씩 다 얘기 드렸던 거예요. 그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만 얘는 공고 후, 지난번에 공고 전이었는데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고가 나왔으니까 바뀐 부분이 있겠죠. 첫 번째 바뀐 부분 빨간색으로 정리했는데 일단 입주가 저는 3년 정도 생각해서 27년 중반기로 추정을 했는데 28년 4월로 예정이 됐습니다. 즉 지금부터 3년 6개월 뒤에요. 나쁘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제가 분양가 중개에서 27년 28년에 들어오는 지금부터 3년 뒤에 들어온 단지들이 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리나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잖아요. 미국부터 시작해서 급기에 근데 내려가는데 1년 이상 걸릴 거고 저점 치고 2, 3년은 지나야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금리가 당장 인하된다고 해서 지금부터 당장 좋아지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98년도에도 그랬고요. 2008년에도 그랬습니다. 따라서 3, 4년 뒤부터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얘가 28년 4월에 들어가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바뀐 거 있죠. 저는 얘를 갖다가 공고 나오기 전에 6억 후반대 옵션 포함이라고 써놨었죠. 그때 예상했고 최고측은 풀업 7억 갈까?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 올리고 나서 한 3일 정도 뒤에 CTOCL 측에서 부동산 중개사분들 모시거나 설명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 영상 뒤로 3일 뒤에 영상들이 뜨기 시작했는데 분양가가 공개됐죠. 평당 1,795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듣고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싸게 나온 것 같네?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공고 뜨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1795라고 얘기하기엔 좀 요거 빨간 거 이제 공고 나왔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될까 예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갔습니다. 최고층 기준 프로 A형이 있죠. 84A형 7억 넘어갑니다.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매 제한은 1년으로 확정이 됐고요. 거주 의무 없고 재당첨 제한 없고요. 분상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매 제한 1년이란 거 그리고 거주 의무가 없다는 거 재당첨이 없다는 거는 투자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죠. 더군다나 여긴 써놓지 않았는데 얘 계약금 얼마입니까? 5%입니다. 최고층 기준 7억 프로비라고 했을 때 3,500이죠. 5%면은 상당히 좋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게 확정이 된 거고요. 기본 분양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5.7억에서 6.5억이다. 왜냐하면 공고 보시면 84형 말고도 있지만 84가 주력이죠. 84가 A, B, C 타입은 아닙니다. A형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맞바람 이런 거 중요하시게 생각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A형 같은 경우가 단상형이라서 제일 비싸죠. 1층은 5억 9천 거의 6억에 나왔고요. 41층 이상은 6억
5억 5천에 왔습니다. 얘가 제일 기본 분양가 비싸요. 반면 B형은 5억 9천에서 시작했는데 6억 3,900, 즉 6.4억이 최고고요. 84C형 같은 경우에는 5억 6,900, 즉 제일 저가죠. 저층이 5억 7천부터 시작해서 6억 2,300 최고층 기준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저층은 1층은 5.7억에 시작해서 기본 분양가 가장 높은 거는 84A형으로 6.5억입니다. 중요한 건 근데 이게 아니죠. 옵션이 들어가잖아요. 예, 확장은 공이 2,000 정도, 타입별로 조금 상이하지만 2,000 정도 나왔고요. 에어컨은 1,080. 보통 요즘 5개 기준 950에 나오는데 얘는 한 100만 원 정도 비싸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옵션이 중요합니다. 기타 옵션. 저는 4,000으로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옵션 추가 선택 품목인데요. 이렇게 84A, B, C 세 줄이 있죠. 그쵸? 그래갖고서는 쭉 밑으로 나왔는데 뭐 중문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A형 같은 경우에 더블 팬트를 만들 수 있는 거 930이 추가된 거라든가 보시면은 일단은 다 더 있어요. 대략 4,000 정도 나오는데 요거는 선택에 따라 좀 빠질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전은 무조건 제외시켜야 되죠. 들어가실 때 새 걸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따라서 대략 4,000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유형이라든가 개인 후보로 타는 것들이 있어요. 마루바닥 원래 들어가주는데 이걸 갖다가 뭐 광폭형으로 바꾼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뺐습니다. 이것들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옵션인데 선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1, 2, 3 중에서 하나 선택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정해야 되냐, 일단 다 하면 4,000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로 호불호 따라서 이런 거 빼면은 대략 2,000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했느냐, 항상 저희 어떻게 합니까? 옵션 다 때리박죠. 확장 2,000에 에어컨 1,000에 옵션 4,000 다 한다고 생각해서 했을 때 총 얼마예요? 7,000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더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실제적인 분양가는 최저층 6.4억 5.7에 7,000 더해서 그 다음에 7.2억 6.5 최고 분양가에 7,000 더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분양가 6.4에서 7.2.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는 옵션을 갖다 좀 줄일 수도 있고 기준층들이 있으니까 대략 6.2에서 7억 정도 선에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저희가 항상 그렇듯이 뒤에서 7.2억 요거 갖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다 때려봤을 때 기준에서 주차라든가 이런 거는 공고 전 영상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에 대해 제 생각도 있고요. 바뀐 거는요, 확정된 게 있죠. 커뮤니티가 확정됐죠. 공고 나왔으니까 사우나, 피트니스, 도서관, 골프가 들어갑니다. 수영장은 안 들어가요. 1700세대 단지 정도 되면 대규모고 수영장 운영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안 넣느냐? 제가 알기로는 얼마 뒤에 들어올 레미안도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만약 수영장에 들어가면요 분양가가 좀 더 비싸질 건 당연한 사실이고 거기서 오는 리스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는 수영장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뭐 주변에 수영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마 생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내에 생기진 않겠지만 평면도는요 공고 분석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사실 이런 게 있어요. 평면도라든가 동별 배치도 이런 거는요 워낙 전문가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분양이나 청약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든 이런 것들 보면요 대부분 평면도 갖고 뭐 어디가 로얄이네 뭐 이런 거 갖고 주로 영상 분석하잖아요. 한 10분짜리 영상에서 그거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평면도에 대해서는 저는 어차피 투자가치 중심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죠. 다만 A, B, C 형 순서로 인기가 많을 것 같다 정도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본 정보들 공고 전 영상에서 다 자세히 다뤘었습니다. 바뀐 부분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요. 넘어갈게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분양가가 착하다 적절하다 이거 평가할 수 없다. 왜? 공고 안 나왔으니까. 근데 공고가 나왔죠. 저는 적절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고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상 분양가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 분양가로 나오면 적절할 거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적절하다고 생각하죠. 왜 그 분양가로 나오면 적절하다고 생각했느냐 이거죠. 주변 단지들 제가 그때 어디 비교해 드렸습니까? 하기 풍림하면 인천 SK 스카이뷰, 힐스테이트 하기 일찍 들어서 많이 먹었죠. 용현 자이크레스트, 송도역 레미안 아직 안 나왔지만 요거 비교해드리면서 이거 자세하게 분석해드렸어요. 영상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뀐 게 뭐냐, 그때 예상을 제가 얘가 27년 들어가는데 6.5에서 7.0 여기까지가 지난번 공고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확정이 돼서 나왔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6.4에서 7.2로 나왔습니다. 옵션 4,000까지 다 때려박았을 때. 근데 옵션 줄이면 6.2에서 7.0으로 나왔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저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싸게 나온 것 같고요. 고층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나온 것 같다. 한 1,000만 원 정도 비싸게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분석해드렸던 영상 유효하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래가치 평가해 드렸어요. 이것도 27년 중반 이후로 예상했는데 28년 좀 바뀌었죠. 더 좋아진 겁니다. 확인력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 옵시엘 전체적인 평가, 그 다음에 레미안과도 비교를 잠깐 해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해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분야별 평가도 해드렸습니다. 초품화라든가 이거 다 얘기 드렸어요. 이것도 보시면 됩니다. 최고 풀업 7억 예상했었죠? 네, 확인했죠. 지금 공고 나와서 확인했고요. 이보다 싸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써놔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는 나온 것 같지 않아서 인천의 분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제 예상대로는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투자가치평가 요 얘기 쓰면 안 되는데 썼었죠. 뭐라고? 인천전만 신축이 8억 이상 예상이다. 이건 뭐였어요? 27년 28년
분양가 기준이었습니다. 지금보다 올라갈 것 같다. 그 얘기 드렸었죠. 요것도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오늘 뭐냐? 너는 도대체 왜 계속 그때 영상 뭐라 그러냐?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영상입니다. 자,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CTOCL 6단지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얘기를 써놨습니다. 인천 CTOCL을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검단 얘기를 하느냐? 관련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띄워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분양가 중개는 아니었고 아파트 중개였죠. 호반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검단에서 호우금이라고 부르는 뭐 3대장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아라역이라는 게 들어섭니다. 아라역이 들어서면 좋은 게 거기서 계양역까지 항정거장이고 거기서 공철 이용하면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죠. 원래 검단 신도시라든가 그쪽 주변이 김포도 포함이지만 서울 접근성 때문에, 즉 서울의 비싼 주거지 대체제 역할 때문에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검단 후반에 29평짜리인가? 그게 5억 8천에 하나 나왔어요. 저층이라지만. 제가 그래서 평가할 때 같은 단지의 84형이 7억 초중반대를 치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평가해 드렸냐면, 아라역이 개통됐을 때, 아직 개통 안 됐잖아요. 좀 남았잖아요. 개통됐을 때 9평 84형이 대략 8억 정도는 갈 것 같다. 그러면 지금 5억 8천인 29평도 6억대 넘어서서 7억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평수 차이 안 나니까. 따라서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욕도 좀 먹었지만. 근데 그 영상을 올리고 편집해서 올렸는데 그 바로 다음날 그 호반 옆에 우미린이 있거든요. 호우금 중에 우미린. 거기 84형 거래가 8억에 됐다는 얘기가 떴습니다. 즉 검단에서 지금 84형이 8억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CTOCL 거리 멀잖아요. 그렇죠? 검단하고 CTOCL은 같은 번역이 아니에요. 인천에서. 근데 왜 이걸 따왔느냐? 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뻔한 얘기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인천은 자족도시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렸죠. 청라도 7호선이 들어오게 되고 검단도 공철이 연결이 됩니다. 아라역이라든가 연장선 통해서. 따라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요. CTOCL은 현재 지금 서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얘를 갖다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인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천이 자족도시라는 점. 무슨 얘기냐? 인천은 인구 300만의 도시예요. 300만이 좀 넘었습니다. 지금 301만이죠. 부산이 327만 정도 되니까 곧 뭐 역전된다는 얘기도 나오죠. 인구 300만이 모이면요. 인천이 물론 서울 옆에 붙어있지만 서울의 베드타운은 아닙니다. 인천은요. 과거로부터 자족기는 갖고 있는 도시였고요. 지금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300만 인구가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천이 무슨 어업 중심의 1차 산업도시 아니잖아요. 당연히. 인천항에 있다고 해서 고기 낚는 거 아니잖아요. 남동공단이 있고 공단들이 있고 공장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2차 산업도시입니까? 인천이?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요 300만이 모이게 되면요 그 인구가 모여서 돌아가려면 3차 산업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음식점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가지들이 발달합니다. 요거가 요즘 얘기가 많죠. 의료대란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최근 이슈인데 의료대란 이후에 뭐가 있냐면 의료와 관련된 통계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서로 싸우다 보니까 서로 자료들을 많이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모르던 자료들이 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 거예요. 요 관련해서 의사 숫자가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전국에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1.8명? 최근이 뭐 1.9명이 나왔으니까 대략 300만 명이면 곱하기 3만 명 되니까 대략 5,700명 정도가 있어요. 인천에 의사가. 근데 경기도는요. 얼마냐면 24,000명 정도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은 통계자료에서 봤던 건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그러면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여러분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인천은 서울 옆에 붙어있는 인구 밀도도 전국에서 3위입니다. 서울이 거의 15,000명 가고 4,000명대 부산 다음에 거의 3,000명 찍고 있는 게 인천이거든요. 인천 면적 여러분 잘 아시나요? 인천의 의사 숫자가 이 경기도 전체 합한 거에 4분의 1이 몰려 있어요. 즉 1000명당 숫자는 인천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료대랑 관련해서 이 좁은 구역 안에 몰려 있는 서비스업이잖아요. 의료도. 그 의사 숫자 단편적인 거 하나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뭐 그 의사가 다 인천에 사내만에 뭐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즉 그거 외에도 인구 300만이 모여 있으면요 거기에 따른 그 도시 안에서 생활을 갖다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인구가 많다는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얘기를 드리냐면 최근에 인천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서울 접근성으로 꽂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 대표적인 게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는데 좀 뒤에서 얘기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족도시라는 거 인천이. 따라서 서울 접근성이 인천의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인천의 모든 것은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아파트값이니까 아파트값을 말하는 겁니다. 즉 서울 접근성으로 쭉 줄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천천히 이랬습니다.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저희 인천 회원님들한테 엄청 강성인데 저희 인천 회원님들 이렇게 써놨습니다. 청라가 송도를 확실하게 이긴 적은 아직 없다. 남구와 북구. 욕을 좀 덜 먹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 청라하고 송도는요
대표적인 지역 대표로서 말씀드린 거지 이 딱 국제 신도시 청라도시와 송도도시를 딱 비교하는 거 아니다 이 점. 남구 쪽의 송도, 북구 쪽의 청라라고 생각해요. 이게 뭔 얘기냐? 남구, 북구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천이 왜 발달했습니까? 말 그대로 인천항 때문에 발달했어요. 과거부터 그렇죠? 일제시대부터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인천은요 뭐로 쉽게 남북으로 나눌 수 있냐면요. 이거 보이실까요? 요 쭉 들어온 거 경인선, 수도권 전철 1호선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생겼죠. 수도권 전철 1호선은요, 당연히 서울에서 인천을 잇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왜 이 길을 따라왔냐? 지형도 보시면 아시죠? 산이 이렇게 있어요, 인천에.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이쪽이 서울이잖아요. 그럼 기차 처음 올 때, 이렇게 돌아서 올 수는 없잖아요. 인천항까지. 서울에서 철도를 놓는데.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 사이로 해서. 예. 그게 1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과거 인천이 중심 당연히 여기 인천항입니다. 그쵸? 인천항. 요걸로 들어왔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어디 주로 거주를 했겠습니까? 여기 거주했죠. 여기가 원도심이에요. 인천은 원도심. 그렇죠? 근데 이게 서울하고 접근성 확장되면서 이쪽에도 사람이 살게 되고 요건 산이니까 여기 밑에는 원래 도심이고 그래서 인천은 보면요. 지금은 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지만 옛날에 아주 간단히 나누면요. 요거 기준에서 밑쪽은 남구, 북쪽은 북구였습니다. 그게 막 분할이 된 거죠. 뭐 서구도 생겨나고 밑쪽에는 남동구도 생겨나고 미추홀구로 이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연수구도 생겨나고 즉 남구 북구였는데 뻔한 얘기지만 인천항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쪽 남구 쪽 인구가 북구 쪽 인구보다 항상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가 이 서울 접근성 때문에 이쪽이 개발되면서 지금 삐까삐까 맞다이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천 인구 300만 중에서 130, 40만 정도가 북쪽 지역에 130, 40만 정도가 또 남쪽 지역에 이렇게 삽니다. 그 외에는 영종이라든가 이쪽이 포함이 되겠죠. 따라서 막상막할 보이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 서울 접근성은 이 북쪽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리고 단기간으로도 북쪽이 더 뛰어날 것 같아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단 쪽에는 공항철도와 연결되는 노선이 생기죠. 아라역을 기본으로 해서 3개 정거장이 생기는 데다가 청라 쪽은 7호선 연장선이 생겨요. 반면 남쪽은 기존부터 이용해오던 이 1호선 제하고는 서울 접근성이 조금 깝깝하죠. 물론 2030년도에 GTX-B가 인천대 입구역을 기점으로 해서 인천에 3개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천 남북권도 서울 진출성이 비슷해져요. 재밌게도 계양역 같은 경우에 공철 이용했을 때 지금 현재 서울역까지 28분 걸린다고 하거든요. GTX-B가 인천대 입구역에 들어왔을 때도 서울역까지 28분 걸리는 걸로 계산됩니다. 재밌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알겠어. 또 남구가 원래 중심지였고 그쪽에 인구가 좀 많다가 지금 북구가 많아졌다. 그래, 거기까지 알겠어. 근데 이게 무슨 얘기야? 청라가 송도를 확실하게 인정은 아직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인천을요 아파트 가격으로 그냥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파트 가격 최저점 최고점 다 했을 때요 보시겠지만 여기가 송도입니다. 송도 아파트 많죠. 인천 원래 많아요. 인천 어딜 가도 아파트 많습니다. 그쵸? 많죠. 많고 올라가서 청라 쪽에도 많이 들어있죠. 청라 널찍널찍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검단 여기 엄청 많아요. 인천 아파트 엄청 많습니다. 그죠? 300만인데 근데 얘는 지금 다 보여드린 거고요. 이걸 좀 이렇게 해볼게요. 가격을요 대략 10억에서 찍어보겠습니다. 10억 이상으로. 일단 검단 쪽은 거의 다 전멸입니다. 딱 하나 살아남죠. 이쪽에 왕루프가 살아남습니다. 다만 이거는 모든 평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밑으로 가면 청라가 거의 다 살아남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로안시티 살아남아 있고요. 중간에 구도심 쪽 아까 그 많던 아파트들 거의 다 사라져 있죠. 가끔 하나씩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티오실 쪽 들어와도 이쪽 주변에도 없어요. 그럼 어디 남느냐? 당연히 송도 쪽이 남습니다. 10억대 아파트들이. 평형은 상관없어요, 지금. 자, 하나 더 올려볼게요. 얘를 갖다가 네이버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최고점 18억으로 찍어보겠습니다. 18억 이상. 자, 송도 남아있죠.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 중간, 인천 쪽에는 뭐가 남느냐?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딜 가야 남느냐? 청라에 가면 좀 남아있습니다. 4개 단지 정도 남아있네요. 검단. 검루프가 남죠? 검루프 대형이겠죠, 당연히. 그러고 나서 검단 쪽으로 가보면 여기 검단이잖아요. 여기도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럼 뭐냐? 청라도 중대형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라에서 국민 평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청라분들 잘 아시겠지만. 송도 같은 뭐 국평부터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18억 이상으로 찍었잖아요. 이랬을 때 송도 쪽이 거의 압도적으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송도 국제도시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송도 국제도시 다 좋은데 서울 접근성 없다. 그에 비해서 청라라든가 검단 쪽은 서울 접근성이 그래도 낮다. 7호선도 뚫릴 거고 공철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송도가 좀 더 비싸요.
같은 평을 비교해도 송도가 사실 좀 더 비쌉니다. 지금 이거는 면적 상관없이 비교해 드린 건데, 이 얘기는 송도가 저적도시고 서울 접근성 상관없이 송도 가격이 이렇게 간다는 건 좀 전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인천이 자족 기능이 있고 인천의 주거지를 선택할 때 서울 접근성과 상관없이 선택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송도가 들어갈 때 서울역에서 아무런 것도 없었으면 인천 중심가 나가는 것도 힘들다고도 얘기하는데요. 그죠? 그런데도 제일 비싸요.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아니 청라가 새로 개발되면서 송도랑 큰 차이가 없는데 정말 널찍널찍 잘 들어갔는데 왜 송도가 더 비싸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도가 청라보다 개발이 조금 빨랐습니다. 실제로. 즉 송도가 2000년대 초중반쯤에 들어갔다면 청라는 거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게 2010년 정도부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천에 제대로 된 신도시급이 들어간 게 최초가 이 송도하고 청라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송도가 좀 더 빨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인천에서 돈 좀 있다고 하는 분들이 당연히 먼저 시작한 송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송도가 좀 더 규모도 컸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주 더디게 20년째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자 중요한 건 여기죠. 청라가 아직 송도를 확실하게 이긴 적이 없다는 거. 과거처럼 아직 인천의 구 중심가인 남쪽 지역이 북쪽 지역에 비해서 인천의 구도심으로서 과거부터 높은 가격을 형성했고, 왜냐하면 인구수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송도로 대표되죠.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송도 지금 서울 접근성만 얘기하면 청라라든가 아니면은 뭐 검단보다도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도 비싸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시티오실이 어디 들어옵니까? 여기 들어오잖아요. 개발 찍어보시면 여기가 송도국제도시고 바로 옆에 들어온 게 용현하객지고 송도역 개발까지 합해서 여기도 조금 작은 건 있어요.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용현하객에 대해서 평가할 때 서울 접근성에서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서울 접근성이 인천의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천은 자족도시고요. 대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만간 두 번째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도시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다. 자, 이거 갖고 남구 북구 뭐 이거나 뭐 강남과 강북 이런 개념 아닙니다. 이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시티오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서울 접근성을 너무 큰 걸로 놓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시티오실 체크포인트. 인천은 분양 해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어디 다뤘습니까? 경강선 다루면서 경남 태전 아너스빌 다뤘죠. 경기 광주 경남 태전 아너스빌 다뤘고, 좀 더 가면 이제 이천역 있어요. 힐스테이트 이천역 다뤘고요. 그 얘기하면서 곤지암역 힐스테이트에 대해서 얘기했고, 아마 조만간 제일풍경채 곤지암역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 라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국평 7억 넘게 쳤죠. 최고가 기준. 다 넘게 쳤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분양가 중에 어디에 드렸습니까? 의정부 나리백시티 얘기해 드렸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 부분에 들어갔는데 걔도 7억이 넘었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4월부터 분양가 중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는데 지금 다룬 단지가 지방 합해서 대략 20여 개가 좀 넘어갈 겁니다. 근데 그 단지들 중에요 7억이 넘지 않은 아파트는 딱 2개 정도인가? 인데 하나가 용인 둔전역 에피트라고, 둔전역 용인 경전철 에버레인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둔전역에서. 하지만 5억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평가할 때 수도권에서 그래도 처음부터 역세권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자금이 있는데 좀 돈 모으면서 있을 만한 괜찮은 단지다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하나가 원주입니다. 지방도 다른데 지방도 7억 이하가 거의 없었어요. 원주 역세권에 들어가는 단지가 있어요. 우미린인데 걔네 같은 경우에는 5억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주 쪽이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걔는 4년 뒤에 들어간 거 그리고 역세권 개발된 거 생각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걔도 5억대가 넘었어요. 이 무슨 말이면 인천이 분양 해저라는 건 무슨 말이냐, 얘 7억 정도에 나오죠. 최고가가 7억이 나오는데 똑같은 거 7억대에 시티오시를 어떻습니까? 얘 미니 신도시급이에요. 1300세대에다가 사실 송도역세권 레미안 비롯해서 3000세대 정도 붙죠. 그거 합하면 거의 2만 세대에 가깝습니다. 주변에 붙어있는 단지들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고요. 미니 신도시급의 중심상업지구 들어가고 개발 시작 이미 했고 중간 정도 단계에 들어갔는데 얘가 7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도권에서 이런 미니 신도시급의 역간 거리라든가 이런 정도의 조건을 갖추고 들어간다면요 절대 이 가격이 안 납니다. 근데 인천은 왜 분양 해저다? 아시잖아요. 검단도 아직 분양이 많죠. 송도도 남아있죠. 계양신도시 있죠. 바로 옆에 붙은 대장신도시 들어가고 있죠. 김포도 들어가고 있죠. 분양가 입주가 많습니다. 예정된 분양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높게 형성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장점이자 단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 즉 제 생각에는 시티오시의 분양가 중개를 갖다 계속 지켜보신 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분양가 저는 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인천 분들이 지금 이 7억 분양가에 대해서 최고층 최고 프로옵션 7억 분양가에 대해서 와 비싸다 뭐 이렇게 비싸게 분양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넓게 봤을 때 수도권 전체에 대해서 제가 계속 영상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같은 날 부천 아테라자이라고 들어가요. 부천 아테라자이도 좋은 위치예요. 공역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200세대급이에요. 근데 걔도 7억 넘어갑니다. 7억 5천 정도 해요. 최고 분양가 보면. 인천은요, 같은 돈 들이고 살 수 있는 환경 이런 거 엄청 좋은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훨씬 좋은 겁니다. 따라서 실거주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게 실거주 목적이 중심이잖아요. 이 가격으로 들어갔을 때 누릴 수 있는 시티홀실의 조건, 송도역 레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단지만 뭐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시티홀실 지구 여기 들어간 거. 그리고 사실 검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검단도 엄청 대규모 개발이잖아요. 거기에 조건에 미쳐서 분양가라든가 지금 가격 좋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말하지만 욕하셔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인천은 분양 해자다. 따라서 시티홀실 6단지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충분히 들어가는 단지예요. 해자급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수도권 전체 분양시장 고려했을 때. 사실 뭐 소소한 부동산 시리즈를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잠깐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왜 하필이면 수도권이 전부 다 지금 7억에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짜고 치는 듯이 7억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분양 많은 것 같죠? 저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물량은 적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PF 사태로 대변되는, 지금 수면으로 안 떠올랐지만 코비드 이후에 건설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상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공급이 적어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 아파트 단지를 갖다가 분양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7억 이하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때가 좀 다르죠. 7억 이하에 분양하면 건설사 입장이라고 말할게요. 뭐 시행도 있고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건설사 입장에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인건비 토지비 했을 때 7억 이하는 도저히 지금 분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7억에 냈다? 지금 상황에서 선배 안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사업 중단해 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을 갖다 계속 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까지 거리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그래도 팔릴 만한 놈들을 7억 선에서 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단지들 7억대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역까지 관계, 거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단지들이에요. 이게 만약 좋은 시기에 나왔다면 그 이상으로 나왔을 단지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7억에 분양해야 되는데 분양 못하는, 예전이어서 분양했을 단지들은 7억은 돼야 지금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가격에 분양했을 때 분양이 안 될 것 같은 역세권에 좀 멀다든가 이런 단지들은 아예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지금 나오는 아파트들 간단히 정리해드리면요, 여건에 비해서 꼭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여건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분양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요, 지금도 반영이 된 거지만 앞으로 반영이 되면요 좋아졌을 시기에 훨씬 더 같은 종류 비싸게 나올 단지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나마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곳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팔려야 되니까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이 나와주고 있는 게 수도권 역세권 7억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은 아니고요. 서울은 지금 나도 비싸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느냐 아니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분양가 중에 계속 올려드린 이유가 지금 이거 시티홀실 6단지 때문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정 단지를 내가 생각하고 보시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영상, 제 것도 그렇고 다른 영상 많이 보세요.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판단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인천 분양 해자고 시티홀실 6단지도 당연히 그 인천에 들어간 단지고 해자인 단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 다음 그리고 레미안과 2, 5, 7, 8, 9단지입니다. 이게 뭐냐, 옆에 지난 영상 보시면 레미안 얘기 좀 많이 했습니다. 레미안이 제 예상으로는 10월 말쯤에 아마 공고 때리고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분양할 것 같은데, 예, 분양가 예상 지난번에 시티홀실 예상할 때 말씀드렸어요. 레미안이 더 비쌀 거라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요, 시티홀실이 풀업 기준으로 최고층 7억을 쳤잖아요. 레미안은 그보다 한 1억 정도 비쌀 거라고 저는 과감하게 예상을 봅니다. 즉 저층 기준에서 레미안 같은 경우에 7억에서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하거나 아예 넘어버릴 것 같고, 고층 풀업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8억 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그 레미안과 관계에 있어서 시티홀실 6단지가 나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송도역에 들어가죠 레미안이. 이 송도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객역에서 하나 더 가게 되죠. 이 송도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KTX 뭐 개설되는 거. 근데 사실 저는 KTX에 대해서는 별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남쪽으로 출발하는 노선인데 이게 뭐 아파트가 큰 영향을 줄까? 개인적으로 뭐 큰 영향 없고, 오히려 월판선 연결되는 거 있죠? 월교 판교역선, 그게 이제 급행이 생기니까 그쪽이 좀 중요하죠. 왜냐면 판교까지 30분이면 뚫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왜냐면 판교의 어떤 수요가 분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레미안이 좋고요. 또 하나, 레미안
브랜드 자체. 예. 레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인천에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 2개 정도 단지가 들어가 있고요. 신축으로 오랜만에 인천에 나오죠. 근데 레미안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레미안 단지들의 가격은요 높죠. 더군다나 신축이면 장난 아니죠. 근데 레미안이 만약에 저고가 고층 프로 8억이라고 칩시다. 그냥 네이버에서 쳐보세요. 그럼 이렇게 뜨죠. 전국에는 레미안들 가격이 뜹니다. 들어가서 연도나 이런 거 좀 보시면서 보시면요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8억에 레미안이 들어와? 레미안을 누릴 수 있어? 8억에? 난 간다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아 그거 맞아요. 그리고 레미안은 브랜드 가치도 있고요. 거기에 8억이다? 수도권에서 역도 바로 앞에 있는데 그 가격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생각이 저는 들어요. 여기에 레미안이 세계단지 2,500세대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CTOCL 들어가잖아요. 6단지 말고도 여기 앞으로 들어갈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요 권역 내에서는 어디가 좋을까? 레미안 이런 거 감안하고 송도 이런 거 감안해도요 저는 CTOCL의 단지들이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 측면에서도 CTOCL도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더시아 일군 브랜드들이잖아요. 근데 요거 있잖아요. 중심상업지구 여기 이렇게 크게 들어가죠. 레미안도 들어가요. 옆에 여기 들어가 줍니다. 송도역 검은결 들어가줘요. 근데 당연히 이쪽이 더 크다는 거 보실 수 있죠. 그 외에 여기 파크도 들어가요.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생활권적 측면에서는 저는 욕먹을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활권 측면에선 송도 역세권지구가 CTOCL, OCL 요 지구의 종속이 될 겁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레미안 들어갔어. 그래 초등학생 학원은 옆에 어디 보낼 수 있어요. 단지에도 뭐 상가 같은 거 좀 생길 거고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대규모 학원, 큰 학원들 여러분 대규모 학원 입장이면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이쪽에 들어가겠어요? 이쪽에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이쪽 들어갑니다. 다 아우를 수 있으니까 셔틀은행에서. 그죠? 학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쪽이 더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녹지 형성이라는 이런 것도 그렇고요. 레미안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가치 높아요. 그거는 이제 이번 주 주말쯤에 찍어서 다음 주쯤에 아마 레미안에 대해서 올려드릴 것 같긴 한데 여하튼 레미안 좋은데 CTOCL의 이 단지들이 레미안에 밀릴까? 저는 전혀 안 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따라서 가격도 추후에 유사하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레미안이 1억 비싸게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요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 CTOCL 6단지에 대해서. 그리고 요거 써놨어요. 2, 5, 7, 8, 9단지. 이거 어디 얘기입니까? CTOCL입니다. CTOCL이 기분양이 있죠. 1, 3, 4단지인가 그럴 거예요. 맞겠죠? 하도 요즘 분양가 중에 많이 찍다 보니까 이 숫자에 좀 약해요, 요즘. 1, 3, 4단지. 걔네는 이제 초기에 들어가서 그래도 요 다음 단지들, 6단지부터 시작해서 얘네들보다 이익은 많이 먹었겠죠.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힐스테이트 하객역 같은 경우 거의 CTOCL 단지에 붙어있죠. 같은 구역인데 그냥 이름만 다른 것 같은데 걔 같은 경우에 많이 먹었겠죠.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런 택지지구 개발 대규모로 될 때 초기에 들어가는 놈들이 많이 먹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힐스테이트 하객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1, 3, 4단지가 아마 제일 많이 먹을 거예요. 그러고 들어간 게 지금 6단지예요. 근데 요 뒷단지들 어떻게 될 거라고 했어요? 6단지 분양하고 나서 한 1억 비싸게 레미안이 오른쪽 날개로 지나오면 말씀드렸죠. 얘가 한 7억대 분양했는데 잘 돼. 그랬더니 레미안이 한 달쯤 뒤에 8억에 분양을 하는데 블록 3개 중에서 하나만 할 겁니다. 8억에 분양하는데 되네? 그럼 그 뒤에 들어올 여기 레미안 나머지 단지라든가 CTOC에 들어올 7, 8, 9 더구나 좋은 단지 아직 여기 남았죠. 입지 정말 이쪽에 가까운 2호 단지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어요. 2호 단지 위치. 따라서 이 뒤에 들어올 단지들의 분양가를 생각하면 CTOCL 6단지는요. 위치 측면에서 뭐 흰장인데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요. 연결되는 겁니다. 아직 개발 초기입니다. 물론 1, 3, 4 단지가 들어갔지만 붙어있는 송도 역세권 개발도 이제 분양 시작이고요. 이 6단지도 입주제가 언제예요? 28년 2월이에요. 그렇죠? 하객역도 26년도에 들어오고요. 아직은 개발 초기예요. 항상 말씀드리면 개발 초기에 들어가면 이익이 많죠. 대신에 편의성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지난번 영상에 많이 분석해드렸습니다. 뒤에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편의성은 좋아요. 근데 분양가가 엄청 비싸져 있죠.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게 완전 초기 단지도 아니잖아요. 1, 3, 4 단지 분들은 이제 올해 들어가시는데 1단지면 올해 벌써 들어가셨고 아직 하객역 생기려면 2년 남았고 중심상업지구 이제 시작하나? 이러고 있어서 불편하시겠지만 이익은 제일 많을 거예요. 그 다음이 6단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 급에 비해서. 따라서 6단지급, 7, 8단지 정도도 머지않아 이제 분양할 것 같긴 한데 요 급들도 추후 개발에 따른 이익을 분명히 가져갈 거다. 이 생각을 합니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7번째, 사족인데요. 판교 9평 전세가가 10억이 넘습니다. 이 얘기는 어디서 말씀드리냐면 제가 최근 분양가 중개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기 광주역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광주 태전지구 있어요. 거기에 경남 아나스빌 들어갔는데 걔가 7억 조금 넘게 쳤거든요. 그리고 곤지암역
경기 광주역에서 2개 정도 더 가면 곤자역인데 거기도 아마 7억대 나왔고 7억대 계속 나올 겁니다. 거기도 한 3천에서 5천 세대 개발되거든요. 거기도 분양가 7억 넘어요. 경기 이천역 이 경강선에서 판교까지 갈 수 있는 최후 보루선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데 거기도 이번에 힐스테이트 이천역이 들어섰어요. 뭐 설렁설렁인데 거기도 좀 도보를 역을 이용하기엔 지금으로서 좀 힘들거든요. 그래도 이천이 제일 가까운 놈인데 걔도 7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판교, 구평 전세가가요. 제가 여기다 그냥 10억 넘는다고 써놨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보시면요 13억, 4억 이렇게 합니다. 뭐가? 전세가가. 그래서 그 경강선 라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판교, 구평 매매가의 4분의 1 가격이고 전세가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거다. 똑같죠? 뭐가? 앞으로 이제 분양할 레미안도 마찬가지고요. CTOCL도 분양가를 보면요. 판교 전세가의 절반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월판선, 물론 저는 그걸 아주 중요한 투자 요소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천은 저적도시요. 그 안에서의 수요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월판선을 생각해 보셔도 그래요. 판교 전세가가 13, 14억이란 말이에요. 구평 기준 거기서 30분이면은 송도까지 오게 되죠. 물론 중간에 좀 대체지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그런 걸 봤을 때 여기 송도역이든 CTOCL이든 분양가 7억이 센 거냐? 저는 지금 시기라서 이렇게 나와주는 거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욕하셔도 돼요. 사족이지만 판교 구평 전세가 월판선에서 못 가는 거 아니니까 30분이면 가니까 그리고 송도역까지도 확인기에서 한정거장이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8번째 청라가 나오는데요. 언젠가 청라가 12월 동지서 달 꽃 본 듯이라는 저희 뭐 민요가 있죠. 그거 부를 때 송도도 15야 밝은 달이 또 있죠. 노래가 부를 거다. 뭐냐? 대놓고 말하긴 그래서요. 청라가 12월 얘기할 때 송도도 15야 밝은 달 얘기할 것 같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구평 기준입니다. 청라에는 구평 거의 없어요. 구평이 있었을 때 옆에 구평들이 있죠. 루원도 있고 뭐 있는데 여하튼 저는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때 이걸 보시는 얘기예요. 송도가 15야를 부를 때 송도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15고 부를 때 얘 7억일까? 용연하기기?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잠깐 써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9번. 부침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냐면요. 제가 지금 CTOCL 6단지라든가 앞으로 들어올 레미안 센트리폴에 대해서 용연하기 전체에서도 그렇고 나쁘지 않게 평가를 해드렸죠. 근데 이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부침이 있을 것이다. 여러 항에서 말씀드렸고 특히나 소소한 부동산 시리즈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분양가 중에 찍느라고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여기서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지금 여러분들이 계약금 5% 3,500 정도 들 텐데 7억이라고 치면 이거 갖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로 4년 동안 기다리면서 어떤 걸 겪게 될 거냐면요. 이거 분양가보다 내려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겪을 시가 분명히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98년도에 처음 집을 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25년째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 회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아름집이 만들어진 거 2005년이에요. 그 뒤로 이제 리만 사태 터졌었고 저희 카페도 거의 20년 돼갑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뭘 경험했느냐? 98년 처음 집을 샀을 때 저는 다행히 그때 떨어진 거 30% 40% 떨어진 놈을 샀는데 바로 교장 99년도에 그 가격은 회복합니다. 서울이었거든요. 회복했어요. 근데 그 뒤로 쭉 이렇게 가느냐? 당연히 안 가죠. 왜냐면요. 지금도 코비드 사태 일어나고 정보점 회복 서울 됐잖아요. 근데 쭉 가느냐? 가는 듯이 보이죠. 반포아파트 60억 찍었고요. 언밸리. 마포도 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계속 그렇게 갈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과거 경험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98년도에 떨어졌던 게 99년도에 서울 쪽이 곧장 1년 만에 정보점을 회복해요. 그거는 2008년도 리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뒤로 옆으로 깁니다. 왜냐하면 그 하급지들의 정보점이 올라올 때까지는 수익률 때문에라도 겨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금리 인하 지금 이제 시작하죠. 미국부터 지난달에 때렸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워낙에 높이 올라간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저점까지 내려오는데 1년이 넘게 걸려요. 그 1년이 넘게 걸린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로부터 적어도 2년 이상은 지나야지 아파트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아질 거다.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99년에도 그랬는데 IMF 때 맞았던 거 전부 좀 올라갔지만 그 뒤로 작은 이벤트들이 발생합니다. 즉 IMF가 큰 이벤트였다면요. 그 뒤로 뭐 발생했습니까? 일단 카드 대란 사태라는 게 있었고요. 닷컴 버블 사태 있었고 건설사들 많이 무너졌습니다. 당연히. 지금과 비슷해요. 건설사는 지금 PF 문제 잠깐 수면화됐다가 사라졌지만 PF 문제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분양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분양 되는 것만 보셔서 그래요. 분양 못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수도권에도. 그게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런 비슷한 게 있었고요. 카드 대란이 있었고 닷컴 버블이 있었어요. 카드 대란 금융 쪽에서 문제 발생합니다. 지금도 뭐 대출 규제 뭐 이런 거 뭐 생기기 시작하는데 금융 쪽에서도 뭔가 부침을 겪게 만드는 특히나 아래쪽으로 향해 만드는 단기적인 작은 이벤트들이 있고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금리 인하하면 뭐 경기가 안 좋아지네. 그거 맨날 나왔던 얘기거든요. 99년도 나왔고 2008년도 나왔는데 정말 그런 느낌들이 와요. 그래서 금리가 안정화되고 나서도 한 2년쯤 지나야 그래도 괜찮네 하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즉 이번에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닷컴 버블도 일어났었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유동성이 생기게 되잖아요. 돈을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랬고 위기 벗어나려고 이번에도 그랬고 리번 때도 그랬고. 근데 그렇게 풀게 되면요 그거에 따른 문제가 벌어져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닷컴 버블 사태인데 지금도 AI 버블이다 뭐 전기자동차 버블이다 그거에 따라서 이 반도체라든가 이런 문제 있을 거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작은 이벤트로 이런 게 큰 이벤트였던 코비드라든가 리먼이라든가 IMF 금융위기 사태 정도급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큰 이벤트들 뒤에는 작은 이벤트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게 있을 겁니다. 따라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들어갈 때 계약금 5%니까 3,500 갖고 4년 동안 이따가 뭐 먹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단순히 하셨다가는 들어갔을 때 올해 말이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 입주까지 전에 시련들이 다가올 겁니다. 다만 금전적 시련은 그렇게 크진 않겠죠. 금리는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따라서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계약금도 뭐 적으니까. 다만 심리적인 타격들이 있을 거라는 거. 주변 아파트가 내려가네? 이게 분양가보다 내려가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사건들은 계속 벌어질 거라는 점.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거의 4년 뒤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저점 찍고 2년 넘어서의 시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냥 당첨되자마자 나는 아무런 마음고생 없이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10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약금 5% 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 다 때려봤을 때 7억이잖아요. 3,500인데 3,500 갖고 4년 동안 간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거 말씀드릴게요. 공고전 영상을 꼭 참조해 주십시오. 공고전 영상에서 일반적으로 다룬 투자 가치나 이런 거 다 다뤄드렸습니다. 그거 보시고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얘기는 덧붙여야겠죠. 근 20년을 같이 한 아름집 인천 회원님들 살살 욕해 주시기를 모든 영상에서 말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개인적인 견해예요. 따라서 욕하셔도 된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이 영상 마찬가지입니다. 욕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희 아름집 회원님들, 인천 회원님들 강하신 분들 그래도 20년 같이 했잖아요. 제가 인천 출신도 아니고 인천 거주하지도 않지만 인천 회원님들과 20년을 했으니까 제가 위해서 좀 잘못 말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요. 욕하셔도 되는데 조금만 살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시태우실에 대한 한 줄 평 이렇습니다. 심장은 고동칠 것이다. 자 위에 드린 뭐 긍정적 요소도 있고 부침이 있을 거라는 부정적 요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시태우실 6단지 사실은 뭐 시태우실 전체 그 다음에 송도역 사건 전체 심장은 고동칠 것이다 라는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평가는. 다음에 레미안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레미안 센트리폴 얘기죠. 레미안과 소소한 부동산을 좀 찾아올게요. 분양가 중개만 찍다 보니까 그 근거된 얘기들을 갖다가 요즘 말씀 못 드리고 있어서 오늘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특히나 PD님이 정말 이렇게 영상 기르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게. 세부사항이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제가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투자는 개인 책임입니다. 좀 전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 지난 영상에서 정말 자세히 분석해드렸지만 보시고 직접 가보시고요. 주변도 가보시면서 확인들 하시고요. 제 영상 보시면서 이게 맞네 틀리네 이러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들도 많이 보시고요. 특히 평론도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영상들이 훨씬 더 뛰어날 겁니다. 그거 꼭 보시고요.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100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대집값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번째 댓글에 써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들어오시면 뭐 자료 같은 거 제가 올렸던 자료 같은 것도 당연히 드릴 수 있고요.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단톡방 얘기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모든 정보를 얻는 곳은 아름다운 대집값기 카페입니다. 분양에 대한 정보라든가 분양가 예상이라든가 저 혼자 어떻게 해요. 카페에 많은 고수분들이 계시고 그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제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공식 단톡방도 좋지만 아름다운 대집값기 카페에 들어오시면요. 특히 지역 게시판 통해서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새롭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